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장 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령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꽃보다 청춘에서 유명 연예인들, 어르신 연예인들이 재밌게 여행하는 모습 많이 보시면서 아마 여행을 더 가고 싶다 그런 분들 많으실 거고, 실제로 패키지로 여행을 다니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동안의 계획을 해서 즐겁게 떠나기로 했는데, 가서 뭔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가기 전에 아프거나 탈이 생기면은 그때 환불이 가능하겠지? 정말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환불이 가능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소비자 실태 피해 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께서 한 2달 전에 450만 원을 주고 여행사 이제 상품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주셨는데 저런 어떡하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여행을 가기 전 한 달 전에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여행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한 달 전인데 여행을 취소해야 되겠다. 계약금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행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계약금 낸 거보다 위약금이 더 크니까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여행사하고 패키지 상품을 예약을 하다 보면은, 병이 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을 통해서 의사소견서라든지 근거 서류가 있을 때는 100%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의 명령이 있어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는 나라의 경우, 또 내가 질병이라든지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다든지 여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라든지 직계 좀비속이 아파서 입원을 해서 내가 간호를 해야 되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행을 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께서 되게 속상하게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본 출발할 수 있는 여행 인원수 미달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행사에서는 반드시 7일 이전에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요. 아유, 저런 하루 전에 너무 임박해서 알려주면 정말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과 또 여행요금의 30%, 여행 출발 당일에 알려준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과 여행요금의 50%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요즘 국외 여행 경보 제도와 여행 경비 환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즘은 입국 금지를 뭐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용어가 익숙하실 거예요. 외교부에서는 여러 나라에 대한 국가의 안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4가지가 나와 있죠.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심각한 상황인 것인데요. 앞에 2가지 경우에는 어떤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2가지 어떤 경보를 받은 나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행 상품을 결제한 금액, 전액에 대한 환불 처리가 가능하니까 여행사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환불을 거절한다면 이런 규정을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그 외에도 다양한 여행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가 항공권. 우리 어르신들이 패키지를 많이 이용하시지만 또 개별적으로 항공권을 구입해서 자유여행을 떠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특가, 뭐 땡처리, 할인 항공권 이런 것들은 가격은 저렴한데 위약금이 굉장히 과다한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요. 몇 달 전에 여행사랑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여행사가 사라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제 예약을 하고 가봤는데 아니 어떤 그림과 달리 호텔이 다르고
또 예정에 없던 또 쇼핑 일정도 더 많이 하라고 하고, 이런 처음에 계약했던 그 내용하고 달라졌어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우리 어르신들 숙박만 따로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진을 많이 보고 결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진 내용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숙박시설,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먼저 항공권 구입 시 유의할 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공권, 특가 항공권, 할인 항공권, 땡처리 항공권이라고 돼 있는 거는 시중에 한 60%에서 80% 정도의 금액으로 항공료가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만 이용하면 분명 소비자한테는 이익이지만 이것은 사실 취소 수수료가 거의 없다.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단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이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그 다양한 선택사항을 가질 수 있는 여행사에서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하고 취소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 그런 내용을 좀 정확히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금방 결제하시면 안 되고, 이 환불 조건이라든지 중간에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중간에 취소를 할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금액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분 좋은 여행을 마지막까지 잘 계획하고 실제로 여행을 즐기고 돌아오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되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처음에 여행사한테 계약서를 받으시죠. 그런데 출발 직전에 다시 보니까 일정에 변동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새로 변경된 계약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권하고 숙소를 계약할 때는 가격이라든지 환불 조건,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사용 후기를 좀 꼼꼼하게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여행사, 아까 여행사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여행사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는 다음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하고 영수증은 여행을 다 마치고 오실 때까지 잘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여행사, 내가 계약을 하고 또 큰 돈을 지불한 여행사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으려면 미리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트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 등록이 되어 있는 정식 업체인지 또 영업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해당 여행사가 이제 소재하고 있는 구청에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인터넷 요즘 많이 이용하시죠? 한국여행업협회라든지 행복드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행정보센터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서 여행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사 정보 확인하는 거 여행정보센터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여행사 명을 집어넣으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 상품 환불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행사는 여행사의 어떤 규칙 사유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 소비자한테 최대 50%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도 계약을 일단 맺은 다음에 중간에 본인의 사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어르신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스마트폰들 이용하시던데 우리 관심이 많은 휴대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쓰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전화만 걸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앱도 이용을 하시고 점점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좀 스마트폰으로 바꿔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자녀가 같이 가서 골라주시면 좋겠지만 혼자 계약을 하시러 대리점에 갔을 때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네요. 휴대폰도 공짜로 주고 사은품도 주고 이게 너무 좋은 기회 같은데 어르신이 이제 고민에 빠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약서에 바로 사인을 해도 좋을지 다른 사람들은 피해본 게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 하나 볼게요. 자, 어르신께서 나도 좀 좋은 최신 스마트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계실 때 마침 전화가 왔네요.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르신 이거 스마트폰 수십만 원짜리인데 공짜로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좋다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가입하겠다고 했더니 개인 신상을 조금 물어보거든. 그 다음에 휴대폰이 왔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쓰고 한 달 있다가 청구서를 딱 받으신 거죠. 당연히 내가 쓴 요금만큼만 나갔겠지라고 했는데 단말기 할부 대금이 떡하니 청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굉장히 놀라가지고 바로 판매원한테 전화를 하셨죠. 공짜라더니. 그런데 다행히 이 사례는 운이 좋게도 사업자가 자기가 그렇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은 매달 단말기 요금이 나갈 거지만 그 요금만큼을 입금을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우리 어르신은 이 가입 기간 동안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뭔가 계약이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스마트폰, 휴대폰,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또 피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대금 공짜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대금이 청구된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어르신을 공짜로 쓰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원금 날아가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화가 좀 잘 안 되네. 최신 폰이라고 했는데 이거 품질이 왜 이러지?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저렴하다 그래서 알뜰폰 가입을 하셨는데 내가 아는 이동통신 3사를 내가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회사인 거죠. 어르신 그 알뜰폰 회사라는 데서 이동통신 그 3사에 이동통신 회선을 임대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회사고 어르신께서 알고 계시는 이동통신 3사와는 다르다는 거, 그 내용을 알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무 약정 기간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24개월 동안 꼭 써야 된다고 다른 데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면서 판매원이 한 달에 3만 원만 나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실제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배가 나왔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이렇게 어르신들의 공짜폰과 관련된 피해는 대부분 전화 권유 판매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화로 하면은 뭔가 설명을 제대로 듣기 어렵고 또 다시 질문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주로 판매원이 많이 쓰는 멘트들 한번 볼까요? 지금 쓰시는 핸드폰 요금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금이 많이 나가서 고민인데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시는 휴대폰 할부 금액 남은 거, 그거 대납해 드립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새로 된 폰으로 이제 바꾸면은 위약금도 대신 납부를 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쫄깃한데 이제 그런 것들로 많이 현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게 이거는 공짜 폰입니다. 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전화권유 판매로는 사실은 어르신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그 빠르게 말이 휙 지나가기 때문에 그 상품 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중간에 끊고서 질문을 하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받기도 좀 어렵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이 워낙 또 일방적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상품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 잘못 이해하기 어렵고 또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전화 권유를 받아서 제품을 했는데 설명이 빠르게 지나가서 내가 순식간에 빨리 가입을 하라고 독촉을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계획을 좀 취소하고 싶어요, 이 계약을. 그럴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받으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개봉하지 않고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나 이거 취소할래요 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말씀으로 하시면 안 되고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편이니까 우체국으로 가셔서 하시면 되고 일단 여러 장의 같은 내용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 어르신 한 분, 그다음에 판매자한테 한번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우체국에서 어르신이 그 업체에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다는 거를 나중에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보관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셨다면 신용카드사에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 휴대폰 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전반적으로 유의하셔야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화보다는 조금 판매점 가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판매원이 다양한 여러 가지 귀에 솔깃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이 계약서에 없는데 말로만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적어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용을 하면서 그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바로 판매처에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요즘은 요금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거나 그러신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역을 자세히 보지 않으시게 되는데, 이거를 우편으로 신청을 하셔서 받으셔서 이게 내가 사용한 금액, 또 단말기 금액, 할부 금액, 그다음에 혹시라도 소액결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이 사용한 것이 정확히 나간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가입하실 때도 또 필요한 내용 정리해 드리면, 전화보다는 어떤 게 좋다고요? 네, 번거로우셔도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히 물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 보고 가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알뜰폰은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내가 아는 통신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요금제, 실버 요금제라든가 이렇게 어르신한테 유리한 요금제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추천을 받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서, 보증서, 그다음에 만약에 휴대폰에 이상이 있어서 수리를 받으셨다면 수리 내역서 이런 거는 그 이동통신 서비스 전체를 끝나는 기간 동안 항상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르신들 요즘 상조 서비스 그 가입이 좀 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조에 가입을 하면 최신 냉장고, 최신 TV, 김치 냉장고, 안마의자 이런 거 준다는 새로운 또 이런 판매 전략이 나왔습니다. 정말 저 같아도 쏠깃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그런데 상조로 가입하면 정말로 저 가전제품이 공짜로 오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 한번 알아볼게요. 홈쇼핑을 보다가 어르신께서 저 수백만 원짜리 김치 냉장고를 상조 한 달에 몇만 원만 가입을 하면은 그냥 준다는 상품을 보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실제로 그냥 무료로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르신이 이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월 이제 4만 원씩 할부금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됐는데, 근데 사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월 4만 원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몇 달을 납부를 하셨다가 이 상조 상품을 조금 취소해야 되겠다, 중도 해지해야 되겠다라고 업체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어르신 월 4만 원 중에 3만 5천 원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할부금이니까 그거를 다 갚으셔야 된다. 공짜 아니었나요? 항의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새롭게 많이 보이는 게 이게 바로 가전제품하고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상술인데요. 이게 사실 사은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조 서비스 계약과 가전제품 할부 거래가 결합된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복잡해요. 상조 상품 계약은 선불식 할부 거래 상품이고, 일반 가전제품 할부 거래는 일반 할부 거래 상품인데, 이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르신들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선불식이라는 거는 먼저 돈을 내고 내가 나중에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그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조가 그런 서비스죠. 그런데 우리 저 김치냉장고 할부는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상품. 일단 제품이 나한테 오고 그 다음에 돈을 나눠서 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명칭이 다른 것처럼 계약서도 따로, 해지 환급금도 따로, 청약철의 기간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계약 중도 해지할 경우에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도 따릅니다. 하나는 상조 회사에다 보내야 되고 하나는 가전제품 회사에다가 보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불식 할부 거래, 즉 상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청약철의 기간이 14일 이내라는 거.
그리고 가전제품은 7일 이내라는 거. 이게 가장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할부금 구조를 보면 최초 한 36개월간은 거의 그 가전제품 할부 금액이 많고요. 그 실제 상조 서비스의 금액은 굉장히 납입액이 적다는 거, 이런 구조도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셨을 거예요. 이게 가전제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게 각각의 할부 거래가 맺어진 거라는 거, 이제 구조를 아셨죠? 자, 그런데 또 많이 당하시는 피해 중에 하나는 상조업체는 상당히 계약 기간이 길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완납을 하고 해약을 하려고 전화할 때 전화 안 받아요. 완전히 이거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관련 법에 의해서 그나마 폐업을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50%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조업체가 계약 기간 동안에 기간 안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을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도 못 받고 낸 돈의 사실 절반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낸 불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안심 서비스와 장래 이행 보증제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한 상조회사가 망했어요 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아마 하늘이 노래질 텐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납입한 금액의 50%만 수령을 하든지, 그런데 사실 나는 납입금도 중요하지만 상조 서비스를 받고 싶었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안심 서비스와 장래 이행 보증제를 이용해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서비스를 이제 받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납입이 끝났다면 그 서비스를 이제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상조가 발생을 했을 때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그 장래 서비스 같은 것들이 끝나고 미납금은 이제 일시불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일단 내가 가입한 회사가 그 양쪽에 이제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폐업 후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2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입하기 전에도 사실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페이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내가 가입한 회사가 공제조합 회원인지 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그 회사, 그 조합 안에 들어가서 가입한 회사명을 통해 가지고 회원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재정은 건전한지 또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여시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신 다음에 정보 공개, 그리고 사업자 정보 공개 메뉴에 들어가서 그 회사명을 넣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비자 피해, 그리고 사례, 그리고 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상조를 이제 어렵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회사가 안 망하고 하면은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마침 이제 상을 당해가지고 경황이 없고 슬픔의 상주가 잠겨 있을 때 와서 슬쩍 얘기합니다. 기존에 ABC 상품을 가입을 하셨는데 현장에 이제 와보니까 뭐가 조금 추가로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당연히 요금 청구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정말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 와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뭘 더 구입을 하라고 하는 건지 상당히 답답하실 거예요, 상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장래 서비스 개시 전에 기존의 계약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불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한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사실 상주분들은 경황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뭐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맡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소비자 피해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의에 관심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입고 싶으신 수의를 또 좋은 때에 미리 구입을 해가지고 보관하실 정도로 수의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어르신들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수의 관련된 상술도
많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무료 영화를 보여준다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기분 좋게 가서 영화 보고 굉장히 또 잘생기고 친절한 또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슬쩍 상조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미리 가입을 해놔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불편하지 않다. 자녀 생각하는 마음에 계약을 했죠. 근데 나중에 수위가 떡 배송이 돼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르신들 그 수혜 가격 굉장히 비싼 것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또 계약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수의만 판매하는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상조 서비스 플러스 수의 판매 계약이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를 명확히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런 점들에 유의하세요.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상조 서비스 관련해서 알아봅시다. 요즘 많이 보여지고 있는 최신 값비싼 가전제품 공짜로 줍니다 하는 상술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걸 명확히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또 계약 내용은 아까 가전제품 플러스 상조도 있었고 또 수입 플러스 상조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계약이 정확히 어떤 건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해지 절차, 환급액 반드시 이제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오늘 어르신들께서는 이 상조 서비스 관련된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보셨으니까 아마 안전하게, 꼼꼼하게 잘 계약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아까 상조 서비스 잘 가입을 하고 또 망하지 않는 좋은 회사 골라서 잘 했을 때 자, 이용을 할 때 장내 서비스 하는데 현장에서 와가지고 뭘 또 술 몇 추가로 하는 상술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럴 때 필요하지 않은 거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고요. 또 우리 처음에 계약할 때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그다음에 중요한 계약사항이나 특약은 말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넣어라 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말씀드렸죠. 오늘 바로 댁에 가셔서 한번 사이트 열어보세요. 법에 따른 등록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재무가 건전한지 혹시나 할부거래법 위반을 한 적이 없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충동 계약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건강기능식품. 우리 어르신들 정말 어디 한 군데 안 아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사실 건강에 어딘가 내가 조금 계속 아프고 불편한 데가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한테 건강에 대한 부분, 특히 그 부위에 대한 거, 그거를 좀 낫게 할 만한 만병통치 같은 약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느 누구라도 쫄깃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어르신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건강기능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병통치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상술을 하는 이 식품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 좀 가볼게요. 동네 분들하고 홍보관, 요즘에 동네 홍보관도 굉장히 많으시죠. 홍보관을 방문을 했는데 마침 이 어르신이 무릎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외출이 원활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릎만 건강하면 참 여기저기 많이 다닐 텐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릎에 아주 특효약이라고 하는 식품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만 원인데 너무 그 설명이 쫄깃하고 또 판매원도 너무 친절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사인을 하셨어요. 근데 판매원이 어르신 그 박스 들고 가기 무겁고 집에 가서 처리하기 힘드신데 그거 박스는 그냥 버리고 그냥 제품만 가져가시죠. 좋네. 들고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서 박스를 버려서 찢었어요. 집에 왔는데 자녀들하고 상의하고 하니까 왜 그런 거를 이렇게 샀냐고 충동 구매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릎이 아파서 꼭 필요한 것 같아 샀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시니까 이건 조금 신중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절한 판매원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아무래도 취소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이게 포장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어르신이 그 사인한 거 그게 다 계약인 거라고 안 된다고 거부를 하네요. 이런 사례들 어떻게 하죠?
자, 대표적인 거 좀 볼게요. 제품을 일단은 개봉해서 드시거나 하면은 환불이 어려워요. 예, 사업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아니까 옆에서 "아 무거운데 번거로운데 포장 뜯고 가세요."라고 슬며 얘기하는데 그럴 땐 단호하게 거절하고 일단 갖고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충동 구매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설명을 너무나 매력적으로 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예, 댁에 오셔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품을 드시기 전에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별도의 그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하니까 그때는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청약 철회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말 건강기능식품 정말 홍수처럼 많죠? 저도 가끔 그 눈치가 보일 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요즘에 요런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어디에 효과가 좋다던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게 안 사드리기가 조금 그래요. 이게 효가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가만히 용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질병을 예방한다든지 치료가 되는 약품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식품이라는 거는 어떤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금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지 이게 치료의 목적은 아닌 거죠. 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정의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 기준에 그 맞춰서 제조가 되고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한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아래 이제 마크도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인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은 구입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허위 과장 광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데서 많이 하는 상수 중에 하나가 이거 질병도 예방되고 치료 효과가 있다, 마치 약품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광고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멘트 좀 볼까요? 노화 방지, 뭐 치매 방지, 당뇨병 치료 효과, 혈압 안정, 항암 효과까지. 정말 말만 들어도 환상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실제로 된다면 좋겠지만 이건 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많이 내세우는 광고 기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인증받았다, 특허받았다, 무슨 무슨 상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신뢰할 만할 것 같아 라고 솔깃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게 진짠지 가짠지 좀 애매한 확인이 되지 않은 체험 후기. 그런 걸로 또 현혹을 많이 하죠. 내가 이거를 먹어서 이렇게 효과를 봤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를 비방함으로써 자기네 제품을 부각시키는 그런 광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 이거를 아예 사지 마시라 그런 거 아니고요.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섭취하시라 이런 점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저 마크 한번 다시 봐 주세요.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런 네 가지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한테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충동 구매를 조금 멀리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가족하고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효능을 꼼꼼히 좀 확인하시고 정보도 찾아보시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용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 오셨다고 하면 보관법이라든지 유통기한을 좀 잘 확인하시고 받아왔는데 충동 구매한 것 같아라고 생각되시면 개봉하지 마시고 드시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청약철을 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고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섭취하실 때의 주의점도 있습니다. 섭취 전에 아마 어르신들은 다른 약품이나 건강식품들을 많이 또 같이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부작용을 일으키진 않는지 의사, 약사 이런 전문가하고 상의한 다음에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과다 섭취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좀 정확하게 지켜서 드시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울리는 악덕상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악덕상술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서 제품을 좀 강매하다시피 하는 그런 거죠. 우리 사실 어르신들을 노리는 그런 각종 악덕상술 유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 무려 77%가 이런 악덕상술에 타겟이 돼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게 아까운 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돈을 내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해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어떤 우울감은 상당히 오래가기 때문에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악덕상술 피해 유형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은 게 무려 이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사은품, 공짜를 주겠다 해서 유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 관광 좋아하시죠? 무료 온천욕, 무료 뭐 공장 견학, 관광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공짜로 타시면 된다고 버스 올라타시라 그래서 모시고 가가지고 좀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물건 팔고 이런 상도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동네 방방곳곳에 있는 홍보방에서 오셔가지고 무료로 안마의자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파는 그런 상술이 많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경로잔치 이런 것들이 있고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연회 그리고 또 조상을 노려요. 종친회, 공연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가만히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이시게 한 다음에 이제 제품 판매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 나왔던 주요 유형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은품을 제공하는 건데요. 어떤 또 역시나 친절한 젊은이가 어르신 요거 무료로 한번 써보시고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어르신이 하는 역할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가져가시면 되고 뭐 홍보만 좀 많이 입소문을 내달라라고 해서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제품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조금 충동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이거 좀 다시 가져가라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아까 개인정보 좀 불러주시고 한 게 그게 다 사인이 된 거다. 계약이 체결이 된 거다. 그리고 앞으로 신용불량자 저기 금액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테니까 요금 따박따박 청구서 나가면 그거 내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르신이 굉장히 난감하게 되겠죠. 일단 한번 사용해 보시고 소문 내달라고 하면서 공짜로 사은품을 주고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개인정보는 조금 적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르신들 어때요? 미안한 마음에 뭐 성함, 연락처, 계좌번호 막 이런 거 적으시죠? 그런 거 자체가 일종의 계약처럼 성립이 되고 둔갑이 돼서 이것이 제품 판매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라든지 사은품이라는 말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봄, 가을에 아주 굉장히 많은 건데, 무료 관광, 홍보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차 안에 한 차에 어르신들 태우고, 공짜 또는, 교통비도 안 나올 것 같이 한 10,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내고서 타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맙죠. 이거 뭐 점심도 주고 한다는데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온천 여행 간다고 했는데 온천은 언제 들어가는지 홍보관에 일단 먼저 가가지고 제품만 그냥 오랜 시간 판매를 하고 또 사시는 분이 없으면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을 해서 누군가 제품을 좀 어느 정도 사야지만 다시 안전하게 올 것 같은 그런 공포 분위기도 조장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 괜히 이거 굉장히 저렴하게 왔는데 사실 교통비도 안 들어가게 왔는데 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구입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강연회, 종친회. 사실 어르신들이 조상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을 해서 족보다, 종친이다, 이런 거에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어르신들 모은 다음에 이제 뭔가를 사시도록 권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강연회는 건강과 관련된 강연회가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친절하게 강의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참석한 거 조금 명부 좀 필요해가지고 간단한 개인정보만 좀 적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미있는 강의를 공짜로 들었는데 뭐 내 개인정보쯤이야? 그리고 적어놓고 오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제품과 고지서가 같이 오는 거죠. 어르신들 개인정보는 절대로 함부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는 채 적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첨 사치인데요. 이거는 사실 전화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무료 콘도 이용권, 또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건강기기, 뭐 여행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행운이 자주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무료 이런 그 당첨권이라는 그 전화가 올 경우에는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이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통화 중에서 중요한 계약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중에 다 편집을 해가지고 어르신 이거 계약이 체결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것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무료 체험권에는 절대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분 사칭? 저건 뭘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직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어때요? 마음을 좀 이렇게 무장해제하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나왔다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점을 악용한 상술입니다. 고맙게도 보일러를 점검해 준다고 공공기관에서 나왔다네요. 근데 보니까 이거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불 나고 집을 다 태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마치 혼자 계시던 어르신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때 인제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이 점검원이 슬쩍 얘기합니다. 어르신 지금 마침 저기 이벤트 기간이라 새 보일러를 조금 싸게 해 드리는데 불안하니까 얼른 인제 구입 계약을 맺으신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점검하러 나왔다고 하면서 제품을 살짝 고장 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구입하도록.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나왔느냐?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악덕상술, 소비자 피해 유형 좀 볼게요. 홍보관이든 홍보관에서 파는 다양한 제품이든 강연이든 간에 무료로 뭘 준다는 거, 사은품 준다는 거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뭔가 이상해가지고 환불 취소하려고 하면은 그 친절하던 얼굴이 싹 바뀌죠.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난 모른다. 당신이 계약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거에 이렇게 속고 충동구매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자식들보다 더 친절하더라. 나를 더 걱정해 주더라. 내 건강을 염려해 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악덕상술을 하는 판매원일수록 그런 여러분의 조금 약한 부분을 더 건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좀 잘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받아주시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챙겨서 하셔야겠습니다. 자, 악덕상술에 직면했을 때 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거, 거절, 주의, 의심, 확인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앞서서 계속 봤는데 무료로 사은품 주는 거, 무료로 여행 보내주는 거, 그다음에 무료 체험하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무료로 보일러 점검해 주는 거, 다 이런 제안들이 왔을 때 진짜로 공공기관에서 온 거 맞아요? 라고 한번 의심하시고, 그다음에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거절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르신들한테 제안이 왔을 때 주의하시고, 그리고 안 되면은 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공공기관에서 온 게 맞을까? 그러면은 아파트 경비실이라든지 해당 구청에 또 확인해 보시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무료로 어떤 것들을 받는 게 그냥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점검을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악덕상술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이 제품이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악덕상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거, 좀 궁핍한 거, 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뭔가 명확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솔깃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를 벗어나셔서 우리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현란한 어떤 상술로 불가피하게 물건을 들고 오셨다 하면은 제품명, 가격, 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판매원 이름, 연락처도 함께 정확히 받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게 내가 충동 구매했는지 약간 고민이 된다고 하면 제품은 전체 드시거나 이용하지 마시고 14일 이내에 청약철의 기회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자, 이런 악덕 상술은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바로 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 소비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문 판매 청약철에 어떤 경우들일까요? 일단은 방문 판매 그러면 어르신이 계시는 집이나 꼭 집만이 아니라 경로당이라든지 모여있는 장소에 판매인이 와서 물건을 이렇게 판촉하는 경우, 그래서 구입하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짜 우리 여행 많았잖아요. 관광, 견학, 그 다음에 강연회, 이런 데 가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또 전화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충동 구매를 해서 내가 이걸 다시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제품을 드시지 말고, 개봉하지 말고,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고, 청약 처리 요청하실 때는 구두로, 전화로 안 됩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를 하셔야 근거가 남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네, 우리 어르신들, 특히 시니어 지킴이 어르신들은 보니까 스마트폰도 굉장히 잘 이용하시고 컴퓨터도 잘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느 어르신보다도 더욱 컴퓨터나 TV, 스마트폰으로 물건 사시는 거 많으실 거예요. 이런 구매를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만큼 피해도 좀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전자상거래 전체 상담 중에서 우리 60대 이상이 무려 83%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놓치지 않고 꼭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고령 소비자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상담 다발 품목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상담 상위 10개 품목 궁금하실 텐데 그걸 알아봤더니 가장 많은 게 정보 이용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 여행사 상품도 많이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그래서 해외여행 아마 의류도 많이 사시네요, 의외로. 그래서 의류 섬유에 관한 거, 또 역시나 여행과 관련된 건데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그리고 전기 온수장판에 대한 것들이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주로 보니까 계약과 관련된 거,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뭐 위약금 문제라든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청약 철회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계약 내용과 관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했더니 이런 품질이 생각했던 거 달라요. 화면을 봤던 거랑 달라요. 그리고 AS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 앞서 배운 악덕 탕술과 같은 부당행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역시 피해 사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1위가 정보 이용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청구가 됐어요. 그거는 상당히 이제 억울한 사양이네요. 그래서 사업자의 고지 및 소비자의 동의가 없이 정보 이용료가 청구됐을 경우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또 이거는 취소 및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광고라든지 사진을 보고 계약을 하고 물건을 샀는데 실제 받아보니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이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인터넷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생각한 거랑 달라서 교환이나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이거를 거부하네요. 그럴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제품 사진과 함께 사업자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해서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소비자 피해 예방법 역시 계속 전자상거래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자의 상품 설명과 실제 서비스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색깔하고 뭐 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 이런 것들이 인터넷 화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서 그걸 좀 잘 살펴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
또 사이트 중에서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즉 취소나 반품 환불을 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제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는 아예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구매 후기를 참 많이 참고하죠. 사업자의 이제 그 게시판 또는 다른 소비자가 남긴 구매 후기를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다만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구매 후기가 상당히 적은데 이런 데는 좀 의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하실 때 무료 이용 기간이라든지 또 계약 해지 위약금, 그리고 약관의 특약사항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상품이나 이 서비스의 금액이 조금 큰 편이에요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안전한 그 보상을 위해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상거래 청약철에 전자상거래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거를 좀 취소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역시나 제품을 쓰지 않으신 상태에서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겠어요, 반품해 가세요, 청약처리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증명서가 오늘 우리 강좌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양식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양식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편지니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어떤 물품이나 또는 서비스인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격. 그 외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팩트 그대로를 정확히 기술하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서 발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지킴이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또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줄 때 꼭 아셔야 되는 거, 다른 것들은 조금 복잡하면 내용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요거만큼은 꼭 숙지하고 계셔서 전달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어르신이 찾아오시면 국번 없이 1372번 꼭 기억했다가 안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문 판매는 계약일 및 물품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라고요? 네,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 날짜 꼭 기억해 주시고, 전자상거래는 어떨까요? 저거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 요것만 마지막으로 꼭 숙지하셨다가 우리 또 다른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고령 소비자분들을 울리는 안타까운 여러 가지 소비자 피해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